이번 토픽은 회귀분석 가정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며 이를 등분산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호모스케더스티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등분산성은 어느 거와 관련되어 있냐면 두 번째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Variance of erratum, erratum의 분산이 the same for all observations, 모든 관찰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기호로 간단히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할 때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분산성은 단순 회귀 분석이나 중회귀 분석에서 모두 사용되지만 편의를 위해서 단순 회귀 분석으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등분산성 뭐가 같는 거냐면 에라텀, 이거의 분산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명확하게 표시하려면 이 식에서 i를 표시하면 되겠죠. Variance of epsilon i is constant, 일정하다는 거고요. For all i, 모든 i에 대해서 에라텀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등분산성이라고 하고, 등이라는 것은 등, 같을 등자, 동일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만족하지 않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분산성, 이는 다르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헤테로, 호모의 반대가 헤테로잖아요. 그래서 헤테로 스케더 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호모 스케더 스티시와 헤테로 스케더 스티시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일부를 삭제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등분산성이나 이분산성, 즉 호모스케더스티시와 헤테로스케더시티의 개념이 뭔가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여러 유형이 있어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유형을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 그래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있다고 가정해봐, 즉 가정이 어긋났다 가정해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데 consequences를 공부할 겁니다. 가정이 어긋났을 때 뭔 일이 발생하는가. 네 번째는요, 등분산성 또는 이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할 거예요? 단순히 그림으로만 테스트할 수 없고 어떤 정식적인 테스팅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테스팅 방법을 공부할 거고요. 다섯 번째, 테스트해서 등분산성의 가정을 어긋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헤테로스케더스티시티가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걸로 끝날 거야? 회귀 분석 하지 말고 끝나? 그게 아니고 치유해야 되겠죠? correcting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ecting과 치유 방법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할 겁니다. 회귀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관찰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예요. x1의 x의 값이 x1일 때 관찰점 y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할 거고요. x의 값이 x2일 때 y 값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x의 값이 x1일 때 y 값은 이런 분포를 띄우고요. x의 값이 x2일 때 이런 분포를 띄우고요. x의 값이 x3일 때 이런 분포를 띄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뭔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서 요 폭이라고 해야 되나? 수직 간격이 일종의 분산을 나타내는데 왼쪽에서는요 x1일 때 y의 분산하고 x2일 때
y의 분산이 같죠. 그러나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이 폭이 여긴 좁은 반면 여기는 넓잖아요. 그 얘기는 분산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variance of y의 분산인데 x의 값이 x1일 때 분산과 variance of y given x2는 다릅니다. 왼쪽은 분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 분산성 호모스캐더스티시티에 해당되고, 오른쪽은 분산이 다르죠. 다를 이자 헤테로스캐더시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정의하고는 틀립니다. 왜 정의하고 틀리냐면 정의는 에라텀에 대한 정의예요. 그죠? 에라텀의 분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 y에 대한 분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에라텀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텀으로 바꿉니다. y축을. 그리고 여기 0이고요. 여기도 x, 여기가 0이고 y축은 에라텀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것들은 관찰점은 어떻게 표시될까요? x의 값이 x1일 때 이렇게 표시되고, x의 값이 x2일 때 이렇게 표시되고,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오른쪽에서는 x의 값이 x1일 때는 에라텀이 이렇게 분포할 거고, x2일 때는 이렇게 분포할 거고, x의 값이 x3일 때는 이렇게 분포할 겁니다. 자, 이 일종의 폭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 분산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이 variance of epsilon 1입니다. 왜냐하면 x1일 때의 epsilon 분포니까 이 분포는 epsilon 1에 대한 분포고요. 이 분포는 x의 값이 x2일 때니까 epsilon 2에 대한 분포입니다. 자, 이 폭이 variance epsilon 2죠. 이 폭이 variance epsilon 3죠. 어떻습니까? 거의 같아. 세 개가 다 같아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이 폭이 variance epsilon 1에 해당되고, 이 폭이 variance epsilon 2에 해당되고, 이 폭이 variance epsilon 3에 해당되는데 다릅니다. variance가 다르죠? 즉 헤테로스캐더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엡실란으로 정의해야 우리 가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엡실란으로 설명하냐, x로 설명하면 안 돼요 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만약에 독립변수 x1, x2, x3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x1, x2, x3는 x의 첫 번째 값이라 x1이고, x의 두 번째 값이라 x2고, 세 번째 값이라 x3입니다. 즉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x1이라는 것은 x의 첫 번째 값이구나. 반면에 여기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예요. x1은 첫 번째 값이라는 뜻이 아니라 독립변수 x1이고, x2는 독립변수 x2고, x3는 독립변수 x3입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만약에 이걸 x축을 x로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자, x1에 대해서 y의 분포를 보고 x2에 대해서 y의 분포를 보면 엡실란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x1일 때 엡실란을 볼 수가 없고, x2에 대해서 엡실란을 볼 수가 없어요. y는 예를 보겠습니다. 2 더하기 3x 더하기 4x2 더하기 엡실란이니까 이 엡실란이라는 것은요, x1, x2가 다 포함된 상태에서 엡실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y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의하기 힘든 거예요. 그 정의는 엡실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x축은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으니까 x 세트가 되죠. 세트가 되고,
결국 이것은 y 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y 해트라는 건 여기 보다시피 요게 y 해트잖아요. 2 더하기 3x1 4x2, 즉 x1과 x2가 다 포함된 y 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y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없고 엡실론에 대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모집단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개념을, 등분산성의 개념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러나 저희는 모집단을 볼 수가 없잖아요. 표본만 볼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걸 보고 모집단의 에라텀을 유추하고 그것으로부터 헤테로스케더스티스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표본 다음 두 가지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에서 에라톤 대신에 뭘 봐야 되나? 잔차, 그러니까 리지주얼 플롯을 봐야 됩니다. 리지주얼 플롯을 보는데 이때 x축은 뭐가 되냐 하면 y 해트가 됩니다.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x로 놔도 됩니다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x로 놓으면 안 되고 y 해트로 해야 됩니다. 이때 다음에 두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관찰점이 이렇게 되는 경우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x1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x1일 때 분산의 크기는 이 정도 크기네요. 여기가 x5라고 할게요. 이때 분산의 크기는 이 정도 되네요. 간격이, 즉 이 간격이 분산을 나타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잔차의 분산이요, x1에서나 x2에서나 5에서는 비슷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x1일 때 잔차의 분산은 이 정도고요. x5일 때 잔차의 분산은 이 정도 됩니다. 분산이 달라지네요. 왜 틀을 보면 위와 아래를 보면 대충 이 범위 안에 다 있는 반면에 관찰점이요, 여기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 헤테로 스케더 스티스티가 존재한다고 하고, 왼쪽 같은 경우는 헤테로 스케더 스티스티가 존재하지 않고 호모 스케더 스티스티가 존재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말하는 것은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더스티스티와 언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더스티스티가 나눠집니다. 헤테로스케더스티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컨디션은 뭡니까? 조건, 어떤 조건 하에서 분산, 에라톰의 분산이 커지고 작아진다는 뜻이고, 언컨디션은 비조건부잖아요. 조건 없이 커지고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은 무엇이 조건이 있을까요? 자, 조금 전에 그림을 한번 봤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걸 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쉬우니까. 잔차 에라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으면 분산이 어떻습니까? x가 커질수록 분산이 요만했던 게 커지네요. 조건이 있네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냐면 x의 크기에 따라 분산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더시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보면 x가 작을 때는 분산 이 정도인데 x가 크면 분산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른쪽의 경우요, x가 커지면 분산이 작아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경우는 왼쪽과 같은 경우예요. x가 커질 때 분산이 커집니다. 비조건부는 x 값에 관계없이 분산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데 그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축을 그리다 보면 패턴이 있게 돼요. 그래서 비조건부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consequence를 보겠습니다. 헤테로스케도시티가 있어. 근데 뭔 일이 생겨? 그러니까 존재하면 무슨 일이 생겨?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회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거라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y 해터는 이 자리에 있고요, x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b0 해터와 b1 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추정됐나?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요, 테스트할 때, 예를 들면 테스트할 때 테스트의 T 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 검정은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와 같이 합니다. 기무가설 이런 경우요. 기무가설이 베이타1이 0이냐 대립가설은 아니냐 하는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T 테스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T 분포를 따르고요. 자유도는 n-k-1입니다. 자, 이때 T 테스트 하려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 분모가 있네요. 이걸 표준 오차라 그러죠.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자, 제대로 추정했냐, 개수가 제대로 추정됐냐와 스탠다드 에러가 잘못됐나,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게 되면 추정 개수 자체, 추정은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스탠다드 에러가 잘못됐어요.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에러가 언더 에스티메이트 됩니다. 즉 SB 해트가 언더 에스티메이트, 너무 작게 된다고요? 그럼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면 뭔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너무 작게 나왔으니까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이 틀려지게 되고, 따라서 기무가설의 채택 기각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면 추정 개수 이거 괜찮아. 문제는 뭐냐? 스탠다드 에러가 틀려지기 때문에 검정이 이상하게 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테스팅. 테스팅은 뭐냐 하면, 제가 그림상으로 아까 뭐 이런 경우는 여기 이거는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는 것 같고, 왼쪽에 그린 그림은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했는데, 그거는 그림상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고요. 그림상으로만 하고 분석하게 되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판단은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테스팅 방법을 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팅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냐면 컨디셔널을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언컨디셔널이 있었는데, 테스팅 방법은 언컨디셔널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컨디셔널 헤테로스케더시티에 대해서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방법은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귀 분석을 합니다. 회귀 모형을 이렇게 하고 이렇다고 할게요. 독립변수 하나 있는 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리그레션 마들입니다. 이걸 해서 회귀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회귀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값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이용하냐면 이걸 이용합니다. 이것의 제곱을 구합니다. 이 제곱을 구해서 x의 함수로 놓습니다. 앞에서 b0, b1을 썼으니까 요런 a0와 a1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에라텀인데 에라텀 u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 i라고 쓰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부터 variance epsilon i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epsilon이 어려우니까 x부터 볼게요. x의 분산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되죠. x-expected value x에 스퀘어드 한 걸 expected 한 게 분산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epsilon i의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epsilon i 빼기 expected value of epsilon i 하고 squared가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이것은 epsilon i의 기대값은 0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분산인 거예요. 에라텀의 분산. 자, 여기를 볼게요. 이 i잖아요. 그래서 i를 쓰겠습니다. 이 i가 뭐죠? 모집단에서는 epsilon i인데 표본에서는 2i잖아요. 2i의 제곱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 하면 분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i는 표본곱은 모집단 epsilon i니까 결국 이거는요 분산 epsilon i를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에라텀의 분산은 x의 함수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 x가 있지 않습니까? 에라텀의 분산이 x의 함수를 표시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을 테스트합니다. 기무가설은 무슨 말일까요? 기무가설에선 a1이 0이라고 했습니다. a1이 여기인데 0이라는 건 2i 제곱은 a0 더하기 뮤가 되겠죠. 즉 에라텀의 분산은요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x의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x의 함수가 아니다. 즉 x값이 커지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다. 에라텀의 분산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채택된다면 이것은 등 분산성을 만족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대립가설이 채택된다는 얘기는 이 식을 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2i 제곱은 a0 더하기 a1 곱하기 x의 ui니까 에라텀의 분산은 x의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즉 x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에라텀의 분산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즉 대립가설이 만족한다는 것은 헤테로스케더스티스트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브루시-페이건 테스트라 하고 이를 통해서 헤테로스케더스티스트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치유해야 되겠죠? 헤테로스케더스티스트가 존재해.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럼 회귀분석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고요.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추정 개수는 바꿔야 됩니까? 아니죠. 추정 개수 B0 헤트와 B1 헤트는 제대로 추정했으니까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스탠다드 에러가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로부스트 스탠다드 에러라고 합니다. 로부스트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크게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영학에서 생산 관리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옛날 일본에서 가마솥에서 사이 그릇을 꺼냅니다. 근데 온도가요, 처음에 매우 민감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300도에서 330도씨라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에만 그릇이 제대로 나오고 이 300에서 330도, 그 30도 범위를 벗어나면 그릇이 다 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만들었는데 그 공법을 로부스트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로부스트,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도 그릇이 깨지지 않는 공법을 말해요. 로부스트, 즉 환경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도 문제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로부스트 스탠다드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것은 여기서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건 생략하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독립변수가 3개 있어요. 이 식으로 보니까 회귀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y 해트는 마이너스 0.0026, 소점 제가 알아서 적당하게 절삭하겠습니다. 1.2 mkt rf 더하기 1.09 smb 더하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0.10 HML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더드 에러가 나왔죠. 그에 따라서 테스트 스태틱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테스트 스태틱 값은 이렇게 한 거죠. t 값인데 bi 해트 빼기 0 sb 해트 한 것입니다. 그리고 p 밸류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p 밸류와 알파 간의 관계를 여기다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p 밸류가 알파보다 크면 기무것을 채택하고요. 그거에 반대면 기무것을 기약합니다. 기무것은 이렇게 생겼고요. 베이라 i가 0이냐 대립가스는 아니냐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를 위한 테스트죠?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는가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결과를 보니까 BP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이 13.4가 나왔는데 p-밸류가요 0.00038입니다. 자, 여기 p-밸류가 알파보다 작다면 기무가스를 기각하겠죠. 기무가스를 기약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존재하니까 이 회귀 결과, 이 결과는요, 뭔가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정이 틀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브루시 페이간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수정한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수정한 방법, 로부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부스트 스탠다드 에러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 전체에서요, 그냥 요 일부분, 즉 요거에 대한 것만 냈습니다. 여기 식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볼게요. 회귀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y 해트는 마이너스 0.026 더하기 1.24 2까지만 그냥 0.2 1.2 mktRF 더하기 1.09 smb 그 다음에 빼기 0.10 HML입니다. 이 식의 여기 값하고 어때요? 동일합니다. 수정해서 옳게 한 방법인데 이게 옳은 방법이고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근데 옳은 거와 틀린 거 앞에 한 거와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 개수는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해했죠?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존재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했더니 이 추정한 개수는요 제대로 추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 개수와 제대로 수정된 개수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뭘 보냐면 표준 오차를 보도록 합니다. 스탠더드 에러를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인터셉트는 보지 마세요. 인터셉트는 보지 마시고 기울기 개수에 대한 것만 봅니다. 기울기 개수 어떻습니까? 스탠더드 에러가 여기는 0.0601인데 0.0910이죠. 이쪽이 더 큽니다. 이쪽이 크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0.104인데 여기는 0.111이에요. 여기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큽니다. 즉 헤테로스케더시티가 있게 되면 스탠더드 에러는요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이 절편계수 빼고요. 기울기 계수에 대해서 언더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태틱 값을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스태틱 값을 보니까 20.6인 반면에 여기는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스태틱 값은 이렇게 되잖아요. B1 빼기 0 나누기 SB1인데 아까 제가 잘못해서 해트를 썼는데 여기서 해트 쓰면 안 되고 그냥 B1이 맞습니다. 책마다 좀 달라서 그만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모집단은 베이타를 쓰고요. 표본은 B1을 쓰는 BI를 쓰는데 아까 제가 B 해트를 쓴 것 같아요. B 해트가 아니라 B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책마다 달라서 다른 책으로 혼동해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테스트 스테디 값이. 그 중에서 요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요거는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언더 에스티메이트 했으니까 수정하려면 이게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커지니까 이 테스트 스태틱 값이 작아집니다. 이거에 비해서. 근데 더 멋있게 하려면 자, 여기서는 커서 t 스태틱 값이 커서 귀무거설을 기각하고 반면에 여기선 작아서 귀무거설을 채택하게 나왔다면 더 멋있는 예제였을 텐데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MKTRF와 SMB의 개수는요 이 20 테스트 스태틱 값이 10이라 귀무거설 기각할 거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커서 기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2는요 귀무거를 채택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04라 귀무거를 채택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왼쪽에서 귀무거를 기각하면 오른쪽에서 귀무거를 기각하고 왼쪽에서 귀무거를 채택하면 오른쪽에서 귀무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예로는 더 극적인 반전이 없죠. 더 멋있게 하려면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왼쪽에서는 귀무거를 기각하고 오른쪽에서는 채택하고 이런 것이 나왔다면 더 멋있었을 텐데 아쉬웠습니다.